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초급자용 강의에서 피해야 되는 기업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감사 의견이 한정이라든가 부적정이라든가 의견 거절일 때, 이럴 때는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예, 그 다음에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바뀐다 하면 그 해당 기업의 가장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바뀐다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업을 포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잦은 합병 분할 같은 경우도 자금을 유출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무자본 인수 사기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게 관련된 사업을 뭐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바꿨다 하면 주가 조작을 위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시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나, 유상증자라는 게 자금 조달의 거의 최후 수단인데, 그런 자금 조달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처럼 지분을 희석시키는 것들은 대주주가 가장 싫어하는 요소인데,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는 좀 코너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그러면 전자공시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는 기업 공시 실무의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무조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런 의무 공시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정기공시 안에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회기 이후 90일 이내,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 이외에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도, 당자거래 정지, 영업활동 중지, 회생 절차 신청, 해산사유 발생과 같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죠. 부도가 나거나 당자거래 정지가 되거나 내지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선순위 채무인 차입금들에 대해서 쫙 다 내역들을 다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채권 채무를 동결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주주의 지분은 일단은 차치하고, 일단 영업상의 거래,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을 먼저 하고, 그러고도 금원이 남게 되면, 돈이 남게 되면 이제 빚잔치를 하게 되죠. 채권자들, 즉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채 발행한 사람들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 통상 30%의 회수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100원을 빌려줬으면 30원 회수하는 게
쉽지 않은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좌거래 정지, 영업활동 중지, 회생 절차 신청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죠. 선순위 채무의 채권자들이 30%밖에 회수를 못한다 하면 70%를 손실을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주한테 갈 몫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그 공시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떴다 그러면 일단은 내 주식은 휴지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자본의 증가 감소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중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는 경우, 특히 그 해당 기업의 주권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의 경우는 그런 내역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의미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제 해외 증권의 상장, 폐지, 매매 거래 정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DR 같은 거를 상장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전환사채, CB가 전환사채죠. BW가 본드 위드 워런트, CB는 컨버터블 본드 해가지고 전환사채가 되겠고요. BW는 본드 위드 워런트에서 신주 인수권 사채가 돼서 이런 것들은 주권에 영향을 주죠. 주식을 희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발행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B는 익스체인저블 본드 해가지고 그 해당 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한 거니까 지분을 희석시키지는 않는 효과가 있지만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면에서 속성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그 조건부 자본증권 같은 경우들도 그 발행과 그 행사에 관련돼서의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내용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합병 분할, 주식 교환, 이전, 영업자산 양수도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그 전자공시에서 보셔야 됩니다. 3자 전환사채 매수권 행사라든가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데에서 정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전자공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즉 전자공시에 그 공시가 되는 순간 이러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공시는 꾸준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제가 기업 분석을 전담해서 하고 있었던 때는 주로 이제 오전에 출근하면 내가 담당한 기업들의 전자공시 사항들을 쫙 검색해 보아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와서 점심시간 때 이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자공시 사항을 살펴보고요. 퇴근하기 이전에 또 한 번 그 검색을 해서 이런 주요 사항에 영향이 없는지, 합병에 관한 공시라든가 합병 분할,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공시에 있어서는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금융위의 행정 조치가 따르거나 아니면 그 공시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을 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사실을 확인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신문기사 이런 것들은 실효성 확보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기사가 잘못 썼다 그러면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기사 내리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전자공시에 올라간 사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전자공시를 봐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유통공시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봐야 되고요. 발행공시 관련돼서는 증권이 발행되거나 유상증자가 되거나 전환사채 및 신유인수금사채가 발행되거나 무보증사채의 발행금리가 규정되는 경우 이런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을 보기 위해서도 발행공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전자공시에 뜬다. 지분, 특히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의 보고제도 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분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 같은 경우가 지분이 바뀐 경우에는 이런 공시 사항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 기업을 판다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임원들의 경우는 상징성을 위해서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 주식을 보유하고 퇴임을 하는 경우는 그 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대량 변동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개 매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는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공시의 사항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놓쳤다가 이런 공시사항을 놓쳤다가 신문기사를 보고 이런 공시사항들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기사보다는 이 보고서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관리 종목 지정이 돼서 거래가 제한이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정 제47호 관리 종목 지정, 48호 상장 폐지에 관한 요건들인데요. 일단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기간 경과가 돼서도 그 요건이 해소가 안 되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 주식이 이제 시장 내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주식이 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내 주식이 휴지가 되는 거죠. 정기 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 미달,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장 거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배구조 미달의 경우는 뭐 사회이사 선임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감사인 지정을 안 했다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바로 이전에 보셨던 기업 공시 실무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고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누적이 된 결과가 초과가 되면 공시 의무 위반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을 해서 거래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를까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바로 관리 종목 지정과 함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요건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바로 전자공시에 이렇게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거나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신청, 파산 신청, 기타 즉시 퇴출 사유인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음 부도나 수표가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실질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전자공시를 잘 보십시오. 전자공시에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많아요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고 한 번도 안 찾아보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주식 투자한 종목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전자공시를 꼬박꼬박 살펴보셔야 된다.
매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분반기 보고서 검토를 하실 때는 이런 주요 항목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세부 요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거래소의 상장 공시에 관련된 그 주권 상장에 관한 규정을 본 건데요. 유가증권 상장 폐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기 보고서의 경우,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는 45일, 90일 이내죠.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걸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은 그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안 되죠. 법정 제출 기간, 그 분반기 보고서는 해당 분반기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제출되지 않으면 거래 정지를 당하죠. 그다음에 그러고도 1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면 공시 그 규정 위반에 따라서 상장 규정에 따라서 퇴출이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휴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감사 의견의 경우가 바로 감사 범위가 한정인 경우 내지는 그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검토 보고서가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강력하게 그 관리 종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위에도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아예 한정도 아니고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바로 즉시 퇴출이 되는 그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2년 연속 한정이면 그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 잠식의 경우는 50% 미만의 경우 들어가면 일단 자본 잠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이 전액 잠식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식 분산 요건의 미달의 경우는 거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은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산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지배 구조 자체가 그 갖추지 못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사회이사를 의무적으로 4분의 1 이상 하거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 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그 공시 의무로 제가 보여드렸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게 되고, 그 벌점이 누적이 되었을 때는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 결국 기업이 엄격하게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상장 그 공시 요건에 따른 그 자세한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잘못 기재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즉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간 안에는 바로 전자공시가 가장 믿을 만한 정보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중에 소문과 기사가 나온 내용들이 전자공시 내용과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공시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잘못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이 기사나 소문은 없거든요. 하지만 전자공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공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성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미달하는 경우 상장 그 관리 종목이나 이제 상장 폐지가 되죠. 시가총액 미달하는 경우도 관리 종목이나 그다음에 사유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법상 회생 절차 신청, 파산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파산이 돼버리면 회수 가능 금원이 0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기타 즉시 퇴출 사유 안에서 보시면은 뭐 최종 부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은행 거래 정지 이런 것들은 그 어음수표가 부도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최종 부도. 그다음에 그 만기 일에 차입금을 갚지 못한 경우 최종 부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즉시 퇴출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그 위에 그 목록으로 나열된 거 이외에도 상장 적격 심사를 실시해서 영 아니다 싶었을 때는 이렇게 그 퇴출을 시킬 수가 있다. 퇴출을 시키게 되면 정리매매 기간 주고 그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거래가 안 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상장 그 공시가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믿고 봐야 되고 그 내용을 이 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다른 내용과 전자공시 내용이 배치되면 다른 내용이 오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적어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자공시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죠. 이렇게 해서 공시되어 있는 것들은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5% 이상의 주주들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내역에 보면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 내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을 5.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누가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누구고 이런 세부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사항들을 봐야 되고요. 분기보고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출자 현황, 그 다음에 최대주 중에 그 소유 주식 변동이면 이런 내용들은 봐야죠. 어떻게 바뀌었나, 변경 원인, 장래 매도, 누가, 삼성생명이 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사항들의 사유들을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타 경영에 대한 공시, 자율공시,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 공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이라든가 실적 공시라든가 이런 주식 보유 상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했으면 그런 내용들,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히 이런 사항들을 보셔야 됩니다. 큰 기업의 경우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상씩은 통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법인들 중에서 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요일 날 그 시간 외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 전자공시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그 월요일이라서 그런데요. 이미 그 공시가 돼 있는데요. 전체 공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일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2일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인 19일 날 공시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9일 날 공시한 사항들을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최대 주주 변경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이벤트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산 양수도, 양도 이런 것들은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 해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는 사람들이 안 읽기를 바라면서 금요일 날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누락이 적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우리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이런 금요일 날 공시를 했는데 안 좋은 내용이다. 안 좋은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들. 이런 사항들이 안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들이 공시가 되었을 때는 좀 조심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다. 여기 자기 주식 처분 결정하는 내용들 이런 사항들이 금요일 날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기사에도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공시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업 분석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공시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로 있을 때 출근하면 공시부터 확인하고 점심시간 밥 먹고 와서 공시 확인하고 퇴근하기 이전에 공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하는 사항들을 했었다. 월요일날 출근하면 당연히 금요일날 무슨 공시를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만큼 공시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공시를 확인하느냐 못하느냐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